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겪는 가장 무서운 사고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도 아닙니다. 뇌졸중도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가 연간 약 213만 건입니다. 하루에 5,8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4%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아, 잠깐,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남으신 분들도 절반 가까이가 이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 갑자기 요양시설에 가셔야 합니다. 매일 공원을 산책하시던 분이 휠체어에 앉게 됩니다. 자식들이 직장 다니면서 간병까지 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딱 15분씩 다리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낙상 위험을 47% 낮췄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비싼 기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 본인 몸무게, 그리고 15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다리가 급격히 약해지는지 그 원리부터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준비 운동 3가지, 핵심 강화 운동 4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감각 훈련법,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일어나는 법, 그리고 단백질 섭취 타이밍과 수면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왜 나이 들면 다리가 이렇게 약해지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우리 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육이 우리를 지켜줬으니까요. 그런데 5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50세부터 매년 근육의 1%에서 2%가 사라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10년이면 10%에서 20%입니다. 80세가 되면 최대 30%까지 근육이 줄어듭니다. 30%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3분의 1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건데요. 근육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지구력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느린 근섬유입니다. 걷기, 서 있기 같은 오래 지속하는 활동에 쓰입니다. 둘째, 순발력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른 근섬유입니다.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주는 데 쓰입니다. 문제는요, 빠른 근섬유가 훨씬 빨리 줄어든다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빠른 근섬유는 느린 근섬유보다 1.7배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 산책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산책은 느린 근섬유를 유지하는 데는 좋습니다. 하지만 빠른 근섬유를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 분이 갑자기 넘어지는 겁니다. 걷는 힘은 있는데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리 근육을 제대로 강화하는 운동이 따로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71세이십니다. 평생 텃밭 가꾸시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본인도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마트 주차장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하시고 3개월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간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든 것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다고요. 그 후에 재활 과정에서 다리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요. 넘어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미리 다리 힘을 키웠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 3가지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운동은 왜 중요할까요? 찬 엔진으로 갑자기 차를 몰면 엔진이 고장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운동하면 우리 근육이 놀라서 다칠 수 있습니다. 의자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바퀴 없는 튼튼한 의자여야 합니다. 식탁 의자가 좋습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 뒤로 다리 뻗기입니다. 의자 옆에 서세요.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으세요.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구부러지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데까지만 올리세요. 어디가 당기는지 느껴보세요.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 허리 아래쪽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5초 동안 멈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양쪽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간단하죠? 이것만으로도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 옆으로 다리 뻗기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이번에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쭉 펴시고 발끝은 앞을 향하게 합니다. 옆으로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동작은 바깥쪽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 근육을 자극합니다.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옆으로 넘어질 때 몸을 잡아주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재활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낙상사고의 38%가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옆으로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이 앞뒤 동작만 합니다. 옆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은 거의 안 하시죠. 5초 멈추고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합니다. 양쪽 각각 10번. 세 번째 준비 운동, 무릎 높이 들기입니다. 의자 끝에 가볍게 손을 얹고 서세요. 한쪽 무릎을 천장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립니다. 가능하면 골반 높이보다 위로 올리세요. 이 동작은 고관절 앞쪽 근육, 전문 용어로 고관절 굴곡근을 깨워줍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걸을 때 발이 잘 안 올라가서 턱에 걸려 넘어집니다. 높이 올리기 어려우시면 편한 높이까지만 올리세요. 꾸준히 하시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5초 유지, 양쪽 10번씩. 자, 지금까지 준비 운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뒤로 뻗기, 옆으로 뻗기, 무릎 높이 들기. 이 3가지로 근육이 깨어나고 관절에 윤활유가 돕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화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핵심 강화 운동 4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강화 운동, 골반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허리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을 자극합니다.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인데 쉽게 말하면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만성 허리 통증이 옵니다. 의자 옆에 서세요. 필요하시면 의자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몸을 판자처럼 뻣뻣하게 만드세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한쪽 골반만 천장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다리가 따라 올라가지만 다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으로 올리는 겁니다. 느낌이 확 다릅니다. 허리 옆쪽과 골반 위쪽이 짜릿하게 수축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5초 유지, 반대쪽도 양쪽 10번씩입니다. 이 운동에 조금 자신이 붙으시면 계단을 이용하세요. 계단 맨 아래 칸에 올라서시고 한쪽 다리는 계단 바깥으로 빼세요. 그 상태에서 빠진 쪽 골반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끌어올립니다. 난간을 꼭 잡으세요. 동작 범위가 넓어져서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집니다. 두 번째 강화 운동, 의자 스쿼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딱 하나만 추천할 수 있다면 이 운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력 운동의 왕입니다. 허벅지 앞, 허벅지 뒤, 엉덩이, 코어 근육까지 한 번에 단련됩니다. 무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 들고 하는 그 운동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몸무게만 이용합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세요.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체중을 발 뒤꿈치에 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발 뒤꿈치로 서야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발 뒤꿈치에 실었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발 앞쪽에 실었을 때보다 34% 적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허리를 곧게 펴시고 배에 살짝 힘을 주시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요. 실제로 뒤에 의자를 놓으시면 더 안전합니다. 얼마나 내려가야 하냐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편안한 데까지만 내려가세요. 몇 센티미터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거기서 멈추세요. 5초 멈추고 발 뒤꿈치로 밀면서 일어납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한 발 스쿼트에 도전해 보세요. 의자를 잡고 한 발을 살짝 들고 다른 한 발로만 스쿼트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 스쿼트가 편해진 후에 도전하세요. 세 번째 강화 운동, 브릿지입니다. 이 운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인데요. 누워서 하니까 무릎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세요. 발 간격은 골반 너비입니다. 양손은 골반 위에 얹어주세요.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요. 배에 살짝 힘을 주시고 엉덩이와 골반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허리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5초 유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10번 반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형 동작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형 하나, 한 발 브릿지입니다. 기본 자세에서 한 발을 들고 나머지 한 발로만 엉덩이를 올립니다. 한쪽 다리의 부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수평을 유지하세요. 변형 2, 발 뒤꿈치 브릿지입니다. 발끝을 천장으로 들어서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브릿지를 하면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이 훨씬 강하게 자극됩니다. 고려대 체육과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발 뒤꿈치 브릿지가 일반 브릿지보다 햄스트링 활성도를 약 1.8배 높였습니다. 변형 셋, 나비 브릿지입니다. 나비 브릿지입니다. 양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바깥으로 벌립니다. 나비 모양처럼요.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올리면 엉덩이 바깥쪽과 안쪽 허벅지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고관절 안정성에 아주 좋습니다. 3가지 변형 동작 중에서 가장 힘든 걸 찾으세요. 가장 힘든 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입니다.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련하세요. 네 번째 강화 운동은 별 모양 균형 잡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력, 균형 감각, 협응력을 한 번에 훈련합니다. 한 발로 서세요. 서 있는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양손은 허리에 얹으세요. 반대쪽 다리는 쭉 펴서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이제 바닥에 별 모양이 그려져 있다고 상상하세요. 앞, 오른쪽, 옆, 뒤, 오른쪽, 뒤. 이 5방향으로 뻗은 다리를 터치합니다. 한 방향 터치하고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방향으로 터치합니다. 몸이 흔들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흔들린다는 건 균형 잡는 근육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몸의 균형을 훈련하는 겁니다. 2바퀴 하시고 다리를 바꿔서 2바퀴 더 합니다. 특히 흔들리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을 더 연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 강화 운동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골반 들어 올리기, 의자 스쿼트, 브릿지와 변형 동작, 별 모양 균형 잡기. 기억하시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내용, 발바닥 감각 훈련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바닥이 평평한지 기울어져 있는지, 미끄러운지 거친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70세의 발바닥 감각은 30세의 약 42%까지 떨어집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한 바닥에서도 넘어지는 겁니다. 발바닥이 바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니까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보호 필름을 너무 두꺼운 걸 붙이면 터치가 잘 안 되죠. 발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바닥의 정보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바닥 감각을 다시 깨워줘야 합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첫째, 맨발 걷기입니다. 집안에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니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카펫, 나무바닥, 타일 등 다양한 바닥을 밟아보세요.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둘째, 수건 구기기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구겨서 끌어당기세요. 양발 각각 10번씩. 이 동작은 발가락 근육도 강화하고 발바닥 감각도 깨워줍니다. 셋째, 골프공 굴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시고 발바닥 아래에 골프공을 놓으세요. 골프공이 없으면 테니스공도 괜찮습니다. 발바닥으로 공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2분이면 됩니다. 발바닥 감각이 확 살아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노아 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발바닥 감각 훈련을 4주간 실시한 그룹이 균형 능력 테스트에서 23% 향상을 보였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감각만 깨워도 균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집에서 맨발로 걷고 수건 구기고 공 굴리면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100%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환자 중 47%가 넘어진 후 혼자 일어나지 못해 바닥에서 1시간 이상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때로 하루 이상도 있었습니다. 바닥에 오래 누워 있으면 저체온증, 탈수, 근육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 자체보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미리 연습하면 됩니다.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옆으로 구르기입니다. 넘어지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옆으로 굴려서 엎드린 자세가 되세요. 두 번째 단계, 4발 기기 자세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짚고 무릎을 구부려서 내발기는 자세를 만드세요. 아기가 기어다니는 자세요. 세 번째 단계, 가구를 이용해 일어나기입니다. 내발기기 자세로 가까운 의자나 소파까지 이동합니다. 양손으로 의자 위를 짚고 한 발씩 바닥을 딛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세 단계를 평소에 연습해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부드러운 이불 위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넘어졌을 때 몸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연습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소방관도 비상 대피 훈련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위한 대피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동현 씨, 59세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낙상 후 고생하시는 걸 보시고 본인은 미리 대비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불 위에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정말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다친 데도 없었습니다. 미리 연습한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실전에서 자동으로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내용, 단백질 섭취와 수면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운동만 하면 근육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반만 맞습니다. 운동은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 실제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영양과 휴식이 있을 때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운동은 설계도이고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벽돌 없이 설계도만 있으면 집이 지어질까요? 안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65세 이상의 53%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60세 이상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72g입니다. 72g이 얼마만큼인지 감이 안 오시죠? 계란으로 치면 약 12개입니다. 물론 계란만 12개 드실 수는 없으니까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콩 한 줌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 먹었을 때 근육 합성률이 약 4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고기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운동하시고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수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데요.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름 때문에 어린이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어른에게도 필수적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킵니다. 문제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나쁜 분은 좋은 분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률이 1.9배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마시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둘째, 자기 전 3시간 이내에 과식하지 마세요. 위장이 활발하게 일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셋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운동, 단백질, 수면,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 몸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제대로 반응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69세이십니다.
전에 미용사로 일하셨습니다. 손목 관절염이 있으셨는데 다리도 점점 약해지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다리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영양사 상담을 받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시고 밤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3주째부터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인 말씀이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같이 바꾸니까 확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60세가 넘으면 다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주는 빠른 근섬유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낙상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준비 운동 3가지, 뒤로 다리 뻗기, 옆으로 다리 뻗기, 무릎 높이 들기, 매일 하셔도 됩니다. 강화 운동 4가지, 골반 들어 올리기, 의자 스쿼트, 브릿지, 별 모양 균형 잡기,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쉬는 날을 두면서 하세요. 여기에 발바닥 감각 훈련을 더하세요. 맨발 걷기, 수건 구기기, 공 굴리기, 돈 하나 안 듭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도 연습해 두세요. 옆으로 구르기, 내발기기, 가구 잡고 일어나기, 일주일에 1번 이불 위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을 3끼에 나눠 드시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이 3가지가 합쳐져야 근육이 진짜 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의자 하나면 됩니다. 15분이면 됩니다. 이 15분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손잡고 걷고 싶으시죠? 혼자서 씩씩하게 마트에 가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시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튼튼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운동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댓글에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실 건지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